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7시 45분이 또 됐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오늘만 지나면 내일은 금요일.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죠? 저희가 오늘 조금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란하고 중국하고 엄청 가까워졌대요. 이란과 중국 예, 같이 뭐 중국에 가서 뭐 이렇게 약수도 하고 국경이 아마 연결돼 있나요? 공동 성명도 발표하고 모르겠네. 뭐 그래서 우리 너 미국 싫어하지? 나도 진짜 싫어하는데 음. 하면서 우리 친하게 지내보자 하고 미국하고 아니 이란하고 중국하고 엄청 친하게 지내고 한다는데 우리는 중국은 알아도 이란은 잘 모르죠. 그냥 생각해보니까 이란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더라고요. 이란은 그 서울 강남에 있는 테헤란로 그게 이제 이란의 수도를 예. 따서 네. 지른 거다 이거 알고 뭐 그런 정도. 그리고 이란과 이라크가 옛날에 싸운 적이 있었지. 네, 뭐 그런 정도. 중동에서 이란은 약간 왕따신세처럼 그런데 좀 다르다. 이게 중동의 그래가지고.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란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그냥 한쪽에 이렇게 있지만 굉장히 이란을 잘 이해해야 중동에서 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힘의 균형도 알 수 있고 예, 그러나 가장 우리가 덜 관심을 갖는 나라다. 예. 그 비중에 비해서. 그래서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막현도 교수님을 또 모셔서 너희가 내가 보니까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이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좀 이란의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예. 해주실 것 해봐야 될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란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일이 의외로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유가만 해도 유가가 어떻게 될까 그럴 때 항상 변수로 등장하는 게 예. 이란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잠시 다들 후에 모이셨으면 네.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예, 네. 자 광고가 뭐 광고가 나오다가 갑자기 끊긴 것 같은 느낌. 박현도 교수님 이제는 그냥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박현도 교수님입니다 하면 네. 예.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 네. 이란 이란에 대해서 이란에 대해서 뭐 알아요? 아는 거 얘기해봐. 이란에 대해서. 이란에 대해서 딱 요만큼 아는 거는 옛날 사람들이 이란을 페르시아라고 불렀다. 페르시아. 그렇지. 외국 사람들 이란에 보면 이란 사람들에겐 외국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쟤네 페르시아잖아. 페르시아가 이란이다. 페르시아가 이란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리스 자신이 사람들 없는데. 때문에 그래요. 예, 사실은 이 페르시아라고 부른 그 이유가 예, 그 지역이 지금의 이란의 파르스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파르스라고 그랬고 예. 지금 아랍의 영향 때문에 파르스라고 부르는데 거기가 이제 고대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쪽 지역을 그리스 사람들이 페르시스라고 불렀습니다. 아, 페르시스라고 불렀고 그게 이제 라틴어에 와가지고 페르시아가 되고요. 예, 영어 불어서는 페르시아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로 치면은 예를 들면은 뭐 충청도에 자리 잡은 강국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충남이라고 부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은 자신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밖에서는 한 2000년 동안 그렇게 불러온 겁니다. 아, 예. 그럼 자기들이 좋아하는 용어는 아니네요. 이란 이란이라는 사람들. 말을 좋아하죠. 이란이 이란 말입니까? 예, 이란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아리안족 뭐 하잖아요. 예, 아리안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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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리안족의 그에서 나온 말이 이란입니다. 아리안이 이란 된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원형이 아리아라는 단어에서 나오고 아리안, 이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도 사람들도 그 이란 사람들과 원래는 예전에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예. 언어도 같습니다. 고대 이란어와 고대 인도어는 같아요. 아. 근데 단어가 약간 달라지는 게 있는데 예를테면은 신을 나타내는 말이 이란에서는 이제 인도에서는 데바라고 그러는데 대박. 그 데바가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악령이에요. 그게 왜 달라졌는지는 사실 설명하기 어려운데 야. 기본적으로는 같아요. 그래서 이란이나 인도나 다 아리안이라고 불렀고 다만 어떤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이란에서는 아리안이라는 말이 계급의 용어로 쓰이지 않았고 예. 인도에서는 계급의 용어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인도 쪽으로 들어간 아리안족은 선주민을 만났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리안이 원래는 고귀하다는 뜻인데 예. 자기의 종족 이름을 썼고 이라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이는 거 봐서는 이 사람들이 처음 들어갔었을 때 선주민이 없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란은 약간 고귀한 이런 네, 뜻인가요? 고귀한 뜻이고요. 좋은 이란 말 이름이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1935년에 이란의 그 마지막으로 쫓겨난 왕의 아버지 예. 레자 샤가 야, 이거 우리 이름을 왜 페르시아라고 부르냐? 야, 우리 이름 이란이라고 부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예, 위원회가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언제쯤이에요? 1935년이요. 35년쯤에. 예.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위대한 우리 학자 지금도 저희가 이란 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존경하는 야르샤테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예. 야르샤테르가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길 왕한테 그런데 2000년 동안 우리를 페르시아라고 불러왔는데 예. 이걸 지금 외국인들한테 우리를 페르시아라고 부르지 말고 이란이라고 부르면 사람들이 헷갈린다. 그 역사가 단절돼 버리는 느낌이 되니까 밖에 애들이 뭐라고 부르던 간에 그냥 우리만 이란이라고 하자. 그래서 밖에서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거는 신경 안 쓰고 이란이 이란이란 말로 자기 스스로를 정리를 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달라 하고 나온 겁니다. 아 요즘 터키가 튀르키예라고 불러달라. 터키 무슨 우리 치킨도 아니고 좀 거시기하다. 그거하고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이 그래서 한자로도 써요. 중국 사람들은 이란을 한자로도 써요. 우리도 코리아가 언제적 코리아입니까? 네. 고려 시대 때 그 코리아인데 조선 거쳐서 대한민국인데 그래 해코리아라고 불러. 그래 우리끼리는 그냥 한국이야. 맞습니다. 그거 그런 그렇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페르시아라면 엄청나게 그 문화가 대단한 곳이잖아요. 사실 이란 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도, 그러니까 솔직히 서양에서는 이란 하면은 별로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근데 페르시아 하면은 눈이 팍 뜨면서 옛날에 그 화려했던 페르시아 제국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페르시아가 남긴 게 너무 많거든요. 예를 예. 들면은 자기가 지배하는 지역을 각 그 나누어 가지고 총독을 보내서 한다든지, 예. 그리고 파발 제도를 있다든지 이런 게 다 페르시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유명한 그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사이가 안 좋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한 거를 메소포타미아에서 해방시켜준 왕도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입니다. 쿠로시. 그래요? 네, 제가 이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 네, 제가 접니다. 아 직접 그 현장 네, 사진. 쿠로시 대왕 무덤 앞에서 찍은 거거든요. 예. 여기 그리고- 가운데는 뭐 월드컵이에요? 아, 이거 제 고등학교. 예. 마크. 예. 예, 그냥 좋아서 입었어요, 그냥. 예. 무슨 고등학교인데? 아니, W 고등학교 있습니다. 더블고등학교 어디입니까? 휴문 고등학교. 뺑뺑이 세대의 휴문 고등학교. 뺑뺑이. 휘문고등학교가 마크가 W예요? 예, WH 뭐 이렇게 돼가지고요. 학교가 좀 부끄러우신가 봐요. 자꾸 언급하고 싶지 아, 요즘 않아 시끄러우니까요. 우리 학교 요즘 좋은 일 별로 없어요. 예, 뺑뺑이 학교. 네. 아니, 우리 동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보시면은 그 옆에 사진은 이 옛날에는 이 위에 글자가 보시다시피 이거 좀 넘어갔네요. 그 위에 글자가 보시면 전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 그 전에 썼던 글자예요. 쿠로슈라고 합니다. 이게 이 왕의 이름이 쿠로슈입니다. 쿠로슈. 저게 글자입니까? 그렇죠. 왼쪽에서 이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거든요. 쿠루슈 해가지고요. 쐐기 문자죠. 와. 예, 쐐기 문자고.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다스리던 지역에서 세 가지 언어로 딱 써가지고 자기가 누군지 쫙 써주는 건데요. 물론 이 사람이 썼다기보다는 후대 왕이 쓴 것 같은데 그러겠죠? 예. 아주 위대한 왕국이었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쿠로슈는 이 사람이 메소포타미아에 들어가서 남긴 그 문헌이 인류 최초의 그 인권 선언이라고 할 정도로 예.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자유를 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유대인들 너희들 가려면 가라 하고 예, 보내준 거죠. 옛날 페르시아는 왜 되게 융성한 제국을 이뤘습니까? 그러니까 제국을 이루려면은요 일단 그냥 관대해야 됩니다. 상대의 문화에 대해서 제국치고 자기하고 같은 말을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대하지 않으면 제국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제국의 왕들은 나름대로의 그 왕으로서 그 제왕으로서 어떻게 하는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걸 이어왔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뭐 많이 쪼그라들긴 했지만 과거에 대단하고요.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진인데 이거는 이제 이슬람 시대에 만든 이거 시오세폴이라고 그래요. 그러는데 에스파한에 있는 건데 이게 달입니다. 어디 다리요? 있다고요? 다리요? 다리. 예. 이것도 다리. 이란에 있는 표량이 다리입니까? 예, 에스파한.
에스파니 이란의 도시예요? 네, 에스파한. 그때 한번 사진에서 예스판이라는 도시를 네. 언급해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테헤란이 수도지만 에스파한이 오랫동안의 왕조의 수도고 예. 그래서 여기가 지금 경주와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이 다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와. 이게 그 33개라고 해서 시오세 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교각이. 네. 그래서 이게 사람들 걸어 다니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도가 아니고 그냥 네, 걸어 네. 다니는 걸어 다니는 다리예요. 전 강, 그 도시의 예, 강. 물이 이제 많이 마르긴 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옛날에 만든 거. 이게 그렇죠. 이거는 이슬람 시대에 만든 겁니다. 예, 이슬람 시대에 만든 거니까 뭐 지금 적어도 한 7, 800년 이상은 된 다리들인데요. 예. 아직도 존재하고 대단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이 그 국가인데 예. 이 요거는 이제 그리고 이란의 대표적인 명소죠. 아자디 타워라고 합니다. 자유탑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탑이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치면 시청 광장이라고 그럴까요? 예. 사람들이 여기서 시위도 하고 국가 행사했으면은 이 탑을 멋있게 만들어요. 최근에 지금 그 이란 대통령이 중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를 멋있게 중국 국기와 이란 국기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저녁에 보이게. 시청광장, 네. 시청광장. 그러니까 모든 정치적인 중요한 행사라든지 이런 게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예. 중요한 거고요. 우리 치면 광화문. 네. 광화문이지. 그리고 이제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 그런데 이제 이란이 1979년에 이런 변화가 생기죠. 그러니까 79년에 위에 사진이 이란의 당시 마지막 왕이 이란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팔레비. 팔레비. 예. 어. 마지막 왕이 떠나죠. 1월 16일, 15일, 16일. 그리고 근데 이란 왕은 그렇게 전통 복장을 입질 않았나 봐요. 이 사람은 세속화. 아. 이란을 현대화시키는 민주화. 아. 예, 현대화 예. 시키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 과정이 조금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폭력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국민들의 자유를 좀 제한한 부분들이 컸어요. 예. 그래서 국민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개발 독재 스타일이라서 여기서 내가 밀리면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그 목소리들을 막 계속 눌러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78년부터 데모가 심하게 되면서 도저히 국가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총리를 임명하고 이집트로 떠납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예. 그러니까 교조적인 나라를 현대화시키는데도 국민들이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그 국민소득이나 모든 게 발전을 했어요. 예. 예. 2,000달러까지 갑니다. 국민소득이. 예. 그리고 문맹률도 떨어뜨리고 여성들 해방시키고 굉장히 성공했는데 사실은 이 왕의 실책도 있지만 당시 유가가 받쳐주지를 못했어요. 예. 생활이 어려워졌겠군요. 네, 76년에 유가를 올려야 되는데 예. 사우디가 미국과 이게 손을 잡고 예. 유가를 못 올리니까 이미 국고는 비어 있고 더 이상 돈이 없으니까 그 국민들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고 예. 이때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결국엔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예. 그래서 좀 정확한 판단을 못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79년 2월 1일에 지금 호메이니가 프랑스 파리에서 도착해서 예. 이란 혁명이 거의 이 종착역에 이르고 우리 서양 달력으로 하면 2월 11일, 12일 네. 이란 달력으로는 바흐만 그러니까 11월 이란 달력은 바흐만 5월 22일이니까 예. 11월 22일이거든요. 예. 이때 이제 혁명이 완전히 성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예, 그래서 지금 지도를 국기를 보시면 완전히 달라지죠. 국기가 보시면 정체성인데 그 전에는 이렇게 사자가 들어가 있었는데 예. 지금은 여기가 알라거든요. 저 위에 사자는 무슨 왕조를 뜻하는 예, 겁니까? 저기 그 왕조의 문장 역할을 해요. 예. 예, 그런데 거기가 지금 알라로 바뀌었죠. 아랍어로. 아랍어 바뀌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알라우 아크바를 해가지고 알라는 위대하시다는 게 11번, 22번 써 있어요. 국기에 들어가 있는 거군요. 예. 22번 써 있는 거는 바흐만 5월 22일에 혁명이 성공했기 때문에. 알라는 위대하다를 22번 쓴 거예요. 저 예, 아래 예. 국기에? 위에 11번, 아래 11번. 와. 알라는
예, 알라후 아크발. 어디가 알라는입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습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죠.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알라후 아크발, 알라후 아크발 11번 쓰고 여기도 11번 쓰고 총 22번. 사우디 국기의 초록색 바탕에 뭐라고 쓴 거는 뭐예요? 그거는 라일라일랄라 무함마드 라술룰라. 그러니까 알라 외에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의 그 신앙 고백문이에요. 조금 좀 다른 얘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국기를 보면은 이게 완전 나라가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반정부 시위하는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외국에서 반정부 시위하는 사람들은 요 위에 국기를 들고 시위를 해요. 지금 국기가 아니고 옛날 국기로. 네. 이란 국민들은 우리나라 태극기 보면 네. 저 뭐라고 써놓은 거야? 라고 묻겠네요. 야, 글씨를 안 써나 국기? 아니 우리도 이 건건감리가 글자 3, 4, 5, 6 이니까. 같잖아. 네. 저렇게 생각하면.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란이 시작되는데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러니까 이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란의 정보가 좀 잘못된 게 많이 있어서 네. 또 이걸 교정할 수 있는 건 우리 언더스탠딩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기회를 입히면서 감사를 드리면서 네. 우리 소문 안 내려고 그랬는데 소문 났나 보네요. 에이, 참. 예.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란이란 도대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러니까 왕정에서 세속 왕정에서 이슬람 공화정으로 바뀐 거는 사람들이 아는데 예. 옛날에는 왕이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이 있다고 있는 그러는데 거다. 예. 도대체 대통령을 어떻게 뽑고 대통령 권한이 뭐고 또 최고 지도자는 뭐고 군대는 왜 혁명 수비대가 있고 그냥 군대가 있고 막 이런 복잡하잖아요. 네. 그걸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좋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이라는데 도대체 뭐가 이슬람이냐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럼 뭐부터 배울까요? 일단 나라 이름부터요. 나라 이름 네. 이란. 예, 이란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원래 이름이 우리 예. 대한민국 뭐 공화국 이것처럼. 예, 조무리에 이슬라미에 이란 해가지고요. 예.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 이름이 있고요. 거기에 이슬람이 들어가 있어요. 이란 공화국이 아니고 우리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잖아요. 예. 그 공화국이잖아요. 우리는 예. 다른 거 없이. 예. 예. 근데 이란은 이란 공화국이 아니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에요. 이슬람 공화국은 그게 이슬람- 뭐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중요하죠. 이거 왜냐면 이 나라의 정체고 이거를 이해 못하면 현재 이란을 이해를 못해요. 이슬람이다. 네, 이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이라고 그러면 그냥 상징적으로 우리 이란 사람들이 다 무슬림이니까 이슬람이라고 한 거야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란은 그게 아니에요. 이란은 이슬람이라는 게 헌법 체제에 완전히 딱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슬람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공화국이잖아요. 우리는 종교와 상관없습니다. 네. 우리는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요. 예. 그래서 우리 국민, 우리 뭐 대통령이나 정부 인사가 어떤 특정한 종교를 우대하는 발언을 하면 이거 헌법 위반이거든요. 예. 근데 이란은 이슬람이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수님. 네. 보통 나라 이름에서 뭐라고 강조하는 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실 민주주의 아니니까 민주주의라고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사실 유나이트 되어 있기가 어렵거든 그 나라가. 근데 따로 놀아. 유나이트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붙인 거고 우리도 대한민국 아닙니까? 나라 크다. 크기는 뭐가 커?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솔직히 우리 진정한 이슬람은 아니지. 그러나 우리는 이슬람을 향해서 정말 가고 싶어. 야, 그 예리한 뭔가 질문. 컴플렉스가 반영된 그런 것 국화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사실 예. 보통은 그래요. 근데 예. 이란은 색다른 게 이란은 우리가 이슬람 역사에서 굉장히 독특한 체제로 보는 게 이러한 체제는 역사상 없어요. 역사상 없다. 역사상 없어요. 예, 역사상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슬람 체제라는 것을 처음으로 실험하는 나라예요. 이슬람이라는 게 종교로만 존재를 했죠. 예를 들면은 옛날에 뭐 오스만 투르크도 뭐 이슬람 아니었냐 그러는데 오스만 투르크가 이슬람 국가 아닙니다. 돌아가는 게 달라요. 예,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이슬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국가 체제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초의 실험이에요. 사우디도 이슬람 국가잖아요. 아닙니까? 사우디도 이슬람 국가라고 할 수는 있지만 예. 이란처럼 헌법을 완전히 뿌리 박혀가지고 체제를 이렇게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온 거고요. 이란은 현대적인 공화정 방식에다가 이란을 그 이슬람을 집어넣어서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이란 학자들이 하이브리드 민주주의.
진짜 이슬람이 뭔가 공식적인 거군요 나라에서. 네. 그래서 역사학자들도 그렇고 정치학자도 그렇고 이란은 이 학문 쪽으로 대단히 흥미있는 실험 관찰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실험이거든요. 예.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정말 최초의 그러네요. 사례를 남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불교 국가라고 하는 것도 없고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나라 국민들 불교 믿는 나라도 있지만 국교를 정하는 나라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국교를 정하면 사실 그 국가를 할 수 있는데 예. 이란은 그걸 넘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설명드리려고. 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믿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다, 많이 믿기 때문에 불교 국가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예. 여기는 그 차원이 아니라 헌법에서 완전히 규정하고 그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다른 중동 국가들 원래 사우디도 굉장히 엄격한 국가로 알려졌잖아요. 요즘은 뭐 그런 반팔도 있고 한다지만 네. 그런 다른 중동 국가들보다 훨씬 더 이슬람이 나라의 법이나 그런데 깊이 들어가 있는 나라가 이슬람. 그렇죠. 이란입니까? 완전히 그게 시스템화가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게 최초의 사례예요. 역사상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 대상이죠. 아하. 마치 사이언스 오브 코리아 뭐 이렇게 하면 어. 우리는 국가가 그냥 과학으로만 돌아가. 제일 훌륭한 과학자가 대통령이고 뭐 학교에서 과학만 배우고 그럼 아니면 그런 느낌. 스포츠가 국가와 결합했어라고 하면 온 국민이 다 스포츠만 하고 밥 먹고 반드시 스포츠 음료만 마시고 그렇죠. 이런 건가 보네. 그러니까 이제 이란 한 나라의 그 규정을 하려면 헌법을 봐야 되는데 예. 헌법은 좋은 말만 쓰여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헌법에 써 있지만 안 되는 나라 굉장히 많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지만 그래서 이 이란 헌법을 보면은 정치적인 정당성 그리고 정치적인 권위는 신과 꾸란에서 말하는 신성한 법에 바탕을 둔다라고 딱 박아놨고요. 그다음에 이슬람이 나라의 근본이기 때문에 위정자는 이슬람법 전문가이면서 도덕적으로 흠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최고 지도자입니다. 피가 흐르는구나 그냥 이슬람의 피가 국가 전체. 예.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새로운 정치 질서에서 이슬람과 이슬람의 국가 간 인종관, 민족관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요. 그래서 민족적, 문화적 자부심이나 인종적 우월감에 근거한 세속적 민족주의가 쓸 자리는 없어요. 그냥 오로지 이슬람이 오로지 하나의 이슬람이에요? 네, 오로지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있다 보니까 이슬람이 있는데 무슬림이냐 아니냐가 차이가 있는 거지. 나는 뭐 그 아제르바이잔 무슬림이다. 나는 그 페르시아 무슬림이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냥 다 이슬람이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이슬람의 민족주의를 모른다고 하는 게 이란의 상황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어를 쓰는 사람은 60%밖에 안 되거든요. 예. 다민족 국가예요, 이란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이슬람으로 묶어버리니까. 그럼 이란에서는 네. 나 이슬람교가 아닙니다. 네. 나는 불교입니다. 그럼 살 수가 없습니까? 아니요, 살 수는 있죠. 불교는 제가 한 면도 못 봤는데 예를 들면 이란에는 기독교 신자들 많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 그냥 그게 살아요. 인정해요. 교회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다 해요. 예. 예, 그리고 심지어는 국회의원도 됩니다. 네. 국회의원도 기독교 신자 선거구에서 기독교 신자들만 모아서 거기서 국회의원을 뽑아요. 그래서 총 5명의 비무슬림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요. 네. 예. 그 대신 이제 개종은 다른 종교로 특히 이제 뭐 무슬림들을 그 종교로 바꾼다든지 그런 거는 못 하죠. 그러니까 이란은 신앙의 자유는 있지만 개종이나 선교의 자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갖고 태어난 종교를 그대로 믿어라 이거죠. 건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슬람 믿는 분들을 대상으로 불교 믿읍시다 하면 그거는 그건, 헌법 위반이다. 예, 헌법 이거군요. 위반이죠. 예. 그냥 용인할 뿐이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란이란 나라를 요거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틀인데요. 이란은 특유의 이슬람 체제가 있고 공화국 체제가 있어요. 나라에. 네. 그래서 이슬람 체제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최고 종교 지도자예요. 예. 최고 종교 지도자가 이슬람 법학자죠. 예. 그리고 공화국 체제의 수장은 대통령이에요. 예. 그러면 대통령과 최고 종교 지도자에서 누가 더 위겠습니까? 당연히 최고 종교 지도자가 더 위죠. 이슬람에서는 예, 이 나라에서는 이 나라의 국가 원수는 최고 종교 지도자예요. 우리로 치면 추기경님이 예. 그거인 건 아니 맞죠? 그러면 이번에 중국 간 것도 대통령이 갔잖아요. 대통령이요. 이란 대통령 예. 갔잖아요. 예. 바지 사장.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네가 갔다 와.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바지 사장이에요. 왜냐면 예. 우리는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잖아요. 예. 군 통수권도 가지고 있고 이란 대통령은 군 통수권이 없어요. 아. 군 통수권이 없고 행정부의 수장이에요. 예. 행정부의 수장이니까 국가를 대표해서 뭐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가 서열은 2위예요. 1위가 예. 아닙니다. 1위는 최고 종교 지도자예요. 그럼 뭐 사실상 왕이네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체제가 있고 공화국 체제인데 그러면 이슬람 체제를 이끄는 방법이 뭐냐? 자, 우리는 국회가 있잖아요. 네. 예. 국회가 있으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네. 그럼 통과하면 끝이죠. 만약에 3%를 우대하는 법을 만든다. 네.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시켜주면 끝이에요. 예. 그 예. 폐기하기 전까지. 이란은요.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 음.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바로 통과 안 되고요. 헌법수호위원회라는 데로 갑니다. 그건 종교 쪽에 있는 뭔가. 그러니까 헌법수호위원회는 보통 이제 수호위원회라고 하기도 하고 예. 예, 그 내용이 사실은 헌법을 이슬람과 헌법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헌법수호위원회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예. 여기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6명은 이슬람 법 전문가예요. 예. 성직자. 예. 그건 최고 지도자가 임명해요. 6명은 최고 지도자가 임명한 사법부 수장이 6명을 골라서 국회에 보내요. 그래서 국회가 오케이 하면 6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반법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12명이 모여서 뭘 판단하냐면 국회에서 만들어서 올린 법이 이게 우리 이슬람 정신에 맞냐 틀리냐 그걸 심사합니다. 와. 그래서 맞으면 통과. 안 맞으면 다시 돌려보내요. 아, 우리 국회로 치면 법사위원회 같은 역할이군요. 그렇죠. 훨씬 셉니다. 훨씬 세게 훨씬 세네. 세요. 상원 또 아니고 어쨌든. 아, 그래서 이게 헌법 이게 처음에 국가 운영할 때 그래도 국회도 법을 열심히 만들어서 올리는데 기각률이 50%예요. 야, 진짜 네. 힘이 세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도 나름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예. 너무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면은 국회의원도 돈을 주고 지금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을 일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만드는 건 족족 반이 날아가 버리면 예. 그렇지. 이거는 나라가 비효율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고민하다가 만든 게 이럴 경우 이 팽당한 법을 다시 심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제가 직역을 그대로 하면 체제 공익 판별 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 법이 정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그 거기서 체제- 괜찮으면요. 그렇죠. 오케이 나면. 그렇죠. 체제 공익 판별 위원회를 누가 그러면 다 임명하느냐? 예. 최고 지도자가 임명합니다. 아, 그것도. 예. 최고 지도자는 아까 그 진짜 사장님, 예. 바지 사장 말고. 예. 예. 그 회장님. 진짜 회장님이 거기서 그럼 다시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은 법이 다시 살아납니까? 예, 법이 근지 되는 거죠. 살아나고 아니면 이렇게 뭐 약간 교정을 한다든지 완전히 폐기가 되지는 않는 거죠. 아.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 이슬람 체제의 또 특징이 뭐냐면 잘못을 하면 우리는 법정에 가잖아요. 예. 일반인들은 민형사 법정을 가요. 예. 근데 근데 여기는 종교인들을 따로 심사하는 법정이 있어요. 이슬람과 관계된 종교인들을.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무슬림들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이 각 지도자급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성직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예. 문제를 일으킨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일반 민형사 법정 가지 않고 이슬람 법정으로 가요. 거기서 심사를 받아요. 성직자의 경우는 네. 법은 죄는 같아도 예. 신분이 성직자라는 이유로 예. 예. 그 사람들은 어쩌면 더 혹독한 걸 받기도 합니다. 이쪽에서. 미군 범죄는 미국이 판단하는 거랑 비슷한. 네. 아니, 교수님, 이게 예를 들면 헌법에 이슬람의 정신이 들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그래도 공화정이니까 뭐 이렇게 우리로 치면 상권 분립 뭔가 그래 그 종교적인 역할은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너도 이제 개입해. 다만 거기를 뭔가 견제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화국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상권 분립. 예. 상권 분립 되죠. 왜냐하면 행정부, 대통령은 누가 뽑습니까? 국민이 뽑습니다. 예. 예. 4년마다 한 번씩 네. 투표를 해요. 어. 그 전 국민 투표를 합니다. 네. 예, 거기서 과반수가 안 되면은 제 2차 투표로 가요. 예. 세컨드 라운드로 가가지고 2차 라운드에서 많이 얻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결선 1차 투표제. 예,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못 이기면 2차 투표 가야 되거든요. 네. 그 국민들이 뽑아요. 예. 근데 국회에는 행정부 다음에 이제 입법부가 있잖아요. 네. 입법부는 국민들이 뽑습니다. 국회가 4년마다. 네. 국민들을 뽑아요. 예, 4년마다 뽑아요. 예. 그래서 그 선거구에서 역시 국민들이 뽑는데
출마를 했는데 표를 얻은 게 25% 아래면 세컨 라운드로 가야 돼요. 예. 아, 1등이 25 이하로 그러니까 만약에 전부가 다 25 이하다. 그러면 다 전부 다 가고요. 다시 예, 뽑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아, 그거 그리고 좋다. 그 2차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2차 투표 가리는데 그냥 국민들이 뽑아요. 4년마다 뽑습니다. 예. 4년마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쉽게 말하면 공화정 체제죠. 4년마다 그리고 290명이거든요. 예. 총 국회의원 중에 한 285명은 그렇게 뽑고 나머지 5명은 어떻게 뽑냐면 아까 제가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남쪽에 아르메니아인이 있고 북쪽에 아르메니아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과 북의 아르메니아인들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명씩 뽑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 말로는 경쟁률이 굉장히 낮죠. 국회의원 되기가 더 쉽죠. 예. 그리고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유대인들끼리 한 명 뽑아요. 아. 그리고 조로아스터 교인도 한 명 뽑고요. 아. 그리고 우리는 이제 종교 공부하시는지 아는 분들은 잘 모르니까 아스리아하고 아스리아 크리스찬들이라고 약간 다른 종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교 예. 중에서. 예. 예, 여기서도 한 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총 그 비무슬림 종교인으로서 국회의원이 5명이 자리가 보장이 돼요. 소수파를 예. 조금 보장이 되고. 네, 5명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이나 행정부가 네. 그 종교 최고 지도자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하, 좋은 질문인데요. 딱 좋은 질문이니까. 대통령도 예. 못 하고요. 네. 국회도 못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느냐? 전문가 의회라는 게 있어요. 전문가 의회는 네. 임기가 8년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요? 아니요. 아, 또 별도로 예. 또 그 약간은 헌법수호위원회고요. 네. 전문가 의회라는 게 있어요. 예. 임기 8년. 예. 그 여기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성직자. 성직자에 준하는 이슬람법을 잘 아는 사람. 근데 아. 다 성직자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잘하는 사람이 네. 감시는 할 수 종교가 있도록 돼 종교를 있군요. 견제한다? 여자는 안 되고 아. 남자만. 그 8명은 누가 정합니까? 아니요. 그 8년이고 예. 예. 88명이거든요. 88명? 예, 예. 원래는 86명인데 지난 선거부터 88명으로 늘어났는데 예. 국민 투표예요. 이게 또 여기 국회 선거할 때 같이 해요. 한 선거구에서 뭐 한 명씩 뽑고 그러나 예, 봐요. 그런 식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테헤란 선거구에서 16명 뭐 이런 식으로. 행정부의 그러니까 국회에 국회의원 따로 뽑고 네. 투표로 종교 지도자의 의회 같은 사람들을 투표로 해서 따로 뽑고 네. 그 사람들이 최고 종교 지도자를 견제한다. 견제한다. 그럼 견제하죠. 그리고 헌법상으는 견제합니다. 그 사람들이 체제네. 최고 지도자를 뽑고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나 단 한 번도 없었죠. 탄핵은. 아. 그래서 사실은 8년 동안 이분들이 그런 일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다른 뭐 중요한 일. 사실은 그러니까 국회보다는 일이 더 적어요. 그러네요. 8년에 한 번만 일하면 되네요. 네, 8년에 한 번이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최고 지도자가 나오기 때문에 예. 최고 지도자를 되려면 여기에서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지 세력을 많이 갖는 게 좋죠. 그럼 저 88명 중에 하나가 최고 지도자가 돼요? 그럴 수도 있고 밖에서 수도 데려올 있고. 수도 있고요. 최고 여기서는 지도- 결정을 하는 거니까. 최고 지도자의 임기는 없습니까? 종신입니다. 야, 그럼 보통 막 몇십 년 합니까? 지금 지금 최고 지도자가 89년에 됐어요. 89년이요? 네. 와. 벌써 종신이다. 몇 년째 하는 거야? 종신 탄핵되지 않으면 종신으로 하는 거예요? 탄핵될 일은 없으니까.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뭔가 막 이렇게 제도로 뭘 만들어 놓긴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란은 뭐 4년마다 그리고 또 시위의 선거도 있으니까요. 예. 4년마다 선거를 하고 그러니까 선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 대단히 다른 아랍 국가에서는 볼 수가 없는 장면이죠. 네. 특히 다른 아랍 국가에서 이란을 부러워했던 게 야, 쟤네 대통령은 4년마다 바뀌고 사실 4년마다 바뀐 적은 없어요. 예. 4년하고 다 8년까지 해요. 예. 2번 했거든요. 대통령이 그만둬도 살아있다. 그게 아랍의 보험 때 전때까지 그 아랍 사람들이 이란을 보고 부러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랍에서는 대통령이 한 번 되면 죽어도 안 내려가거든요. 아. 죽어야 내려가거든요. 죽어야지. 예. 그러니까 이란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평화적인 정권 교체. 네, 8년마다 한 번씩 되는 거. 아. 그러니까 4년 하는데 보통 재선을 하니까 예. 보통 대통령 되면 8년 하거든요. 예. 다 지금까지 그렇게 다 해왔고. 그러니까 이란을 보기에 아랍이 굉장히 부러웠죠. 그리고 이 투표도요 해본 사람들이 한다고 훈련이 돼 있잖아요. 잘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민주적인데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어떤 선거든 간에 내가 출마하고 싶으면은 출마가 어려운 이유는 공탁금이라는 것 때문에 어렵죠. 예. 하실 수 있잖아요. 좀 네. 네. 예, 근데 공탁금을 내가 내는데 몇 퍼센트 이상 몇 퍼센트 안 되면 날려야 안 되면 되니까. 날리고 예, 그런 예. 허들이 있죠. 예, 뭐 내가 이 돈 많으니까 날려도 된다 하면 뭐 나가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예. 못 나가잖아요. 예. 그럼 이란은 어떻게 할까요? 일하는 공탁금이 있게 없게. 예, 공탁금 없어요. 누구나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뭐 1,000명이 넘게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심사를 해야죠. 예. 헌법수호위원회 갑니다. 아까 그 12명. 아 거기서 네. 몇 명쯤 뽑아서 그럼 투표하라고. 그건 헌법수호위원회 맘입니다. 이번 한 선거에는 3명. 명이기도 합니까? 그럼 한 명일 수는 후보. 없고요. 그렇게는 안 하고. 예. 이번엔 8명.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항상 거기가 거르는 과정에 좀 문제를 많이 제기하죠. 예를 들면은 좀 개혁적인 사람들 같은 당을 경우에는 넘어가고. 거의 다 이렇게 왜 떨어진 이유를 몰라요. 그러면 말입니다요. 네. 이란 국민들이 나라가 뭔가 잘못 돌아가든가 어렵거나 하면 이제 우리처럼 대통령 물러나라 뭐 이거 할 텐데 우리야 대통령이 뭐든지 다 하는 대통령 중심제니까 대통령 너 물러나라 대통령 바꾸면 세상 바꿀 수 있다가 이해가 되는데 이란은 이런 구조에서는 대통령 물러나라고 해봐야 또 어차피 그 종교 지도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후보로 내놓을 거고 대통령도 무슨 법을 만들면 종교 지도자 쪽에서 자를 거고 뭐 힘도 없는 바지 사장 뭐 물러나라고 해봐야 뭐 하나 그러니까 결국 타겟은 정말 진정한 민주화의 타겟은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하든가 시스템을 향해야지 이것만 자꾸 바꾸면 뭐예요? 의미가 사실은 있어요? 이제 그게 지금 이란의 딜레마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도 대통령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이 그래도 저 국가 서열 2위거든요. 2위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체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중에 뭐 가장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 부분들입니다. 최고 네. 지도원체 권한이 너무 많지 않냐. 군인도 다 임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예를 들면 대통령이 모든 장관을 임명하는데 예. 근데 불문율처럼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장관 중에서. 국방장관? 아니요. 네. 뭘까요? 정보. 정보요? 정보 장관. 정보장. 정보부 장관. 정보부 장관. 정보부 장관 우리로 치면 국정원장. 국정원장이죠. 근데 거긴 장관이거든요. 네. 거기는 최고 지도자의 오케이 없이는 못 합니다. 아.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국가 수호나 예. 이런 거는 그러니까 예. 야, 그런 거네. 나를 탄핵시키려는 세력을 미리미리 잡아내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란이 굉장히 가진 문제인데 이 체제가 왜 이렇게 됐냐면 사실은 그 호메이니라는 분은 혁명의 지도자로 성공을 했지만 예. 이분이 이란에서 쫓겨난 게 64년이거든요. 64년에 이란에서 쫓겨나가지고 예. 이란에 다시 돌아온 게 1979년이에요. 예. 15년 동안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밖에 있는 동안 온갖 허드렛 일이나 온갖 위험이나 모든 고초를 받은 사람이 있겠죠. 예. 그게 몬타제리라는 분이거든요. 몬타제리. 호메이니 옹의 2인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예. 이분이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심지어는 호메이니 옹이 몬타제리를 두고 내 인생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근데 이제 이분이 이 헌법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어떤 회고를 하냐면 결국 이분은 이제 팽당해가지고 2인자 자리에서 쫓겨나고 가택연금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삶은 굉장히 불우하게 끝났는데 예. 이분이 뭐라고 회고를 하냐면 최고 지도자 자리를 두고 자기는 이거는 상징적인 자리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는 존경받는 인물로, 그러니까 그 뭐 의원 내각제 왕같이 사람들이 존경을 예, 그렇잖아요. 도덕적인 상징적인 인물로만 그렇죠. 남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치를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예. 그게 안 먹혀 들어갔죠. 아. 네, 그게 안 먹혀 들어갔죠. 최초로 그 시스템은 누가 언제 만든 거예요? 그게 혁명 전에 혁명 이제 직후에 몬타제리가 결국 만들긴 했어요. 예. 79년 이후에 예, 79년에 헌법 만들 때.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 최고 지도자 권위가 왜 강해졌냐면 사실은 이 이란의 체제를 의 기본 틀은 누가 만들었냐면 호메이니 형이 만든 겁니다. 예. 네. 호메이니 형이 64년에 이라크로 쫓겨나서 예. 거기서
이란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고 쓴 게 법학자 통치론이라는 책을 써요. 예. 그게 벨라야테 파기흐라고 그러는데요. 이란어로 벨라야테 파기흐인데 이거를 이제 자꾸만 언론에서 신정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게 사실 신정이 아니에요. 신정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그 서양의 모델을 생각해서 우리 언론이나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theocracy라고 그러니까 그걸 그냥 신정이라고 번역하는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슬람 법학자 통치입니다. 근데 네. 그 법이 율법이라는 거죠. 헌법 같은 법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슬람법 해석한 거죠. 그런데 호메이니용이 생각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란은 쉬아파거든요. 쉬아파는 12번째 이맘에 죽지 않고 어딘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종말 때 와요. 그러면 세상 종말 때 그 쉬아파의 이맘이 12번째 이맘이 오는데 그러면 그동안 쉬아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럴 때 호메이니용이 생각한 것은 그 이맘의 생각을 가장 잘 알고 이슬람법을 잘 아는 사람이 이끌어야 된다고 본 거예요. 예. 그게 법학자 통치론입니다. 그런 법학자가 이 사람들이 이끌어가야 되고 이란을 그렇게 이끌어가야 된다는 게 이분의 그 소위 말해서 법학자 통치론의 기본 틀이에요. 예. 이걸 썼죠. 이란에서 출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금서가 되겠죠. 출판이 안 됩니다. 예. 할레비 때는. 예, 안 되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입수해서 읽어본 당시에 그 정치가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우리가 중세로 가잔 말이냐. 예. 예, 그렇게 사람들이 놀랬고 그리고 그 책을 읽어본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 아주 그 호메이니용의 그 측근이라든지 예. 학생들이 몰래 읽어봤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알 리가 없고 더군다나 이게 뭐 프랑스에 갔을 때 이걸 알려질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미 호메이니용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호메이니용을 민주주의의 투사로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유일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구심점이 됐으니까. 예. 책도 쓰고. 예. 근데 그 책은 내용을 모르니까. 네,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그래서 이제 호메이니용을 지도자로 받들어서 성공을 했는데 혁명을 성공했는데 아마도 그 벨라에테 파기흐 법학자 통치론에 따른 정치 체제가 될 거라고 생각 못했겠죠. 그러니까 왕조가 무너지고 혁명이 일어나면 그냥 일반적인 공화국이 될 줄 알았지. 그렇죠. 네. 이렇게 이슬람이 헌법에 녹아 들어간 이런 어떻게 보면 종교 국가가 될지는 몰랐다. 예, 그걸 잘 몰랐을 겁니다. 그게 그리고 뭐 알았을 때도 이미 늦었고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처음 해보니까 예. 어차피 실험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그런데 호메이니용 때는 너무나 이분의 카리스마가 강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누가 말도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강해요. 우리로 치면 김구 선생 같은 그런 예, 느낌이니까. 그렇죠. 그냥 그 자체 삶 자체가 예. 삶 자체가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최고 지도자는 그 급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성직자도 급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호메이니용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우리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예. 이분의 학식, 덕망 뭐 이런 것들이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아야톨라라고 그러거든요. 예. 선상님이었구나, 선상님. 예. 우리로 치면. 아야톨라가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하느님의 그 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빛. 예. 예. 근데 이거보다 더 높은 게 대아야톨라거든요. 아야톨라 대아야톨라 결정하는 게 무슨 천주교처럼 뭐 추기경 임명하고 그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만약에 제도적으로 누구를 임명하고 했으면은 이게 더 우스워요. 그런데 그거 없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분은 훌륭한 분이니까 우리가 아야톨라를 부르겠다라고 한 때하고 다르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아야톨라 따르니까요. 그렇지. 그 아야톨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대아야톨라라고 그러는데 이분을 대아야톨라로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아야톨라가 최고 지도자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일절 뭐 말할 게 없어요. 그리고 워낙 검소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보기에 예, 그러면 진짜 검토했어요? 예, 검소했습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란은 우리가 공화정이라고는 들었지만 사실상 최고 종교 지도자가 다 결정하는 시스템이고 그렇죠. 예, 그 아저씨라고 했더나 전 아니었습니다. 몰라. 종교 지도자가 이게 이상하게 누구십니까? 그 지도자가 그 군사적인 권한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결정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이 굉장히 강경하고 모든 외교 정책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강경한 이유는 그 종교적인 지도자의 철권 통치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예. 뭐 그 하산 루하니 당시 대통령이 결정은 아무 소용이 없다. 어차피 루하니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최고 지도자가 결정하는 거다. 하산 루하니는 당시 대통령이었습니다. 호메이니 당시 아니요, 지금 최근에 바로 전 최근, 대통령 예, 그 예. 이란 핵 협상 예, 했을 때 예, 하산 예. 루하니. 예. 종교 지도자. 예. 그러면 그 당시에는 호메이니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와 존경이 가득해서 호메이니가 와서 내가 왕이 되겠노라 하면 왕인 거고 내가 종교 지도자가 되겠노라 하면 종교 지도자인 거고 내가 그냥 대통령 하겠노라 하면 대통령 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니까 뭘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네. 그분은 그럼 혹시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내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면 8년밖에 못 하잖아. 예. 그럼 구조를 바꿔서 내가 그냥 왕이 되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건 좀 민망하잖아.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 사실상 왕인 종교 지도자 체제를 만들어 놓고 대통령은 그 밑에서 그냥 바지 사장으로 돌리고 내가 이게 되면 왕도 아닌 것이 실제로는 왕인 것이 이게 제일 좋네. 그런데- 요걸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서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사실은 79년에 성공을 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라크와 전쟁 들어갑니다. 네. 예. 무려 8년 동안 80년부터 88년까지 예. 이분이 89년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 건 없었어요. 본인이 누린 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죠. 왜냐면 계속 전쟁이니까 국민들이 뭐 정치 체제를 생각할 틈도 없어요. 그 체제는 언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그리고 거예요? 이제 호메이니 그 전쟁이 끝나고 호메이니용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 그 바턴을 받게 된 이제 하메네이 지금 최고 지도자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만들어진 거예요. 아 이런 체제가 네. 호메이니가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체제는 그때 만들어졌지만 이게 이제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하메네이 현재 최고 만든 지도자죠. 건 호메이니가 네, 그러니까 네. 만들어서 그렇게 누리려고 하다가 전쟁이 누린- 나는 못- 바람에 못 못 누린 누린 거신 거다. 거지.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게 제가 보기엔 예, 근데- 안승찬 기자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열심히 아주 그런 생각도 하고. 처음부터 만드는 게 사실은 이게 자리가 잡는 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아까 호메이니용을 자꾸만 비교를 하는 게 호메이니용이 저 때는 호메이니용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게 참 와닿아요. 너무 높은 대선생님. 그 뭐 예. 옹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은 그래도 아무튼 혁명 지도자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분이 뭘 하든 간에 사람들은 다 그렇죠. 좋은 거라고 믿고 네. 따랐어요. 그리고 뭐 이분이 특별히 더 나쁘게 하거나 그런 건 없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호메이니용이 돌아가신 다음에 최고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인데 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 사실은 지금 현재 최고 지도자가 하메네이옹이 됐을 때 예. 이거를 밀어붙인 사람이 라프산잔이라는 분인데 예. 임시로라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임시로 시작한 겁니다. 호메이니 보고 하메네이. 하메네이. 지금의 종교 예. 지도자. 예. 근데 문제는 이분이 당시에 성직자로서의 등급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낮아요. 아. 아야톨라가 안 됐어요. 아. 보통 우리가 허자톨 레슬람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꽤 되면 허자톨 레슬람이라는 이름을 줘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0만 명 이상 됩니다. 허자톨 레슬람만. 근데 여기서 아야톨라가 되는 거는 아주 뛰어난 저술을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야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야톨라라는 말이 나와요. 예. 근데 그 급이 안 됐어요. 어. 근데 그게 안 된 분이 최고 지도가 되니까 이때부터 사실은 균열이 생기는 거죠. 왜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종교 지도자계에서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사실은 저는 뜻일 텐데. 라프산자니 그분이 좀 장깨를 썼다고도 보는데요. 예.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여기가 최고 지도자가 가려면 그러니까 벨라에테 파키르라는 체제로 가려면 호메이니용처럼 그렇게 갔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이때쯤 되면은 뭔가 좀 정치적인 움직임으로 가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실은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최고 지도자가 들어섰는데 호메이니용처럼 카리스마가 대단한 분도 아니고 예. 너무 비교가 되니까 어. 하메네이를 민 분은 누구라고요? 라프산잔이라고요. 사실은 그 당시에 뭐 하던 분이에요? 당시에 굉장히 대통령도 지냈고요. 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분이 자기가 나중에 최고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해서 그런 건지 비하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아무튼 임시로라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필름이 그대로 있습니다. 나는 이거 못한다 그러니까 막 억지로라도 하라고 그래가지고 떠맡은 시기 됐는데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 거죠. 야. 그러면서
이 지금의 체제가 만들어지는데 견제 장치라든지 이런 걸 작동할 수가 없죠. 예, 그러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최고 지도자가 이란을 장악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 아, 그럼 네. 예, 하메네이라는 사람 지금 2대 현재 종교 지도자는 네. 처음에 될 때 난 싫어. 나 싫어 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좋아. 아, 저는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딱 체질이네. 그럼 좋네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부터 이게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 비교 대상이 있고 헌법에서는 가장 뛰어난 학식이 있는 사람, 가장 독성이 뛰어난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예. 근데 사실은 그 측면에서는 좀 모자라고.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는 측면들이 있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거고. 그런데 종신이고 그렇죠. 정신이고 건강하세요? 아니 저 전리선암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렇게 크게 발전을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라프탄잔이라고 이 하메네이를 납산잔이 네. 그 자리에 올린 그분은 요즘 뭐 하십니까? 돌아가셨죠. 그 이후에는 뭐 하다 돌아가셨어요? 이란의 아주 추리하고 있는 대통령도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마쿠 지도자로서? 예, 중도파 정치 거물로 네. 그러다가 예. 편안하게 여생을 마치셨습니까? 예, 편안하게 여생을 마쳤는데 이제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부터 이란의 소위 말해서 중도 개혁 쪽이 흔들흔들거리죠. 왜냐하면 조종할 사람이 없어요. 정치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최고 지도자가 군대도 지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대도 이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군대와 혁명수비대가 있습니다. 네. 일반 예, 혁명수비대가 저 미국에서 위험한 테러리스트라고 했던 데가 혁명수비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란은 일반 군대가 있어요. 우리처럼 똑같이 일반 군대가 있어요. 육해 공군이 있어요. 예. 그런데 혁명수비대가 따로 있어. 혁명수비대도 육군, 해군, 공군이 있어요. 어디가 병력이 더 많아요? 당연히 일반군이 많죠. 예. 어디가 더 근데 혁명은 잘 싸워요 그러면? 혁명 수비대가? 혁명수비대가 더 정해져. 혁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육군이 둘이면 어떻게 분담을 하냐면요. 예, 국경을 지키는 건 일반 군대예요. 예. 그렇죠. 혁명수비대는 중요한 내부를 지켜요. 예, 뭐 수도라든지 최고 지도자를 라든지 그 종교 지도자를 주변이라든지 지키고 예, 국가의 중요 기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혁명수비대 육군이 지키고요. 예. 해군은 대양 바다는 큰 바다는 해군. 혁명수비대 해군은 페르시아만. 우리 배 납포하고 했었을 때 그게 혁명수비대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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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은 이란은 공군은 비행기를 날리지만 혁명수비대 공군은 미사일 부대, 예, 우주 항공 부대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첨단 무기도 갖고 있고 네. 정예 그리고- 부대고. 예. 근데 일반 군인들은 뭐 제가 이란 사람이면 제가 예. 군대 갈 나이 되면은 제가 운 좋든 못든 일반 군대로 가건 해문수비대로 가요. 저 같은 예. 사람은 예. 일반 군인들은 그냥 다 이렇게 징집이 되는데 네. 여기는 이제 우리 치면 하사관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알리트들이 있고 그리고 이 혁명수비대가 자꾸만 그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자꾸만 째려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80년에서 88년까지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잖아요. 예. 제가 다시 나옵니다. 라프산자니가 네. 그때 하메네이를 했던 그분이 예. 혁명수비대한테 니네들이 좀 건설을 해라. 그래서 혁명수비대가 공병을 운용해서 건설회사를 해요. 전후 복구. 예. 네. 그래서 혁명수비대 출신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기업을 운영해요? 기업을 운영합니다. 네. 지금도. 지금도요. 이야. 그래서 이란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때 그냥 예편해서 네, 예편하고 그래서 다 연관되어 있는 거죠. 아파트 지어보니까 내 적성은 이거네. 네. 어. 그러니까 군이 운영하는 거죠. 예, 이게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주로 막 제재 때리는 게 바로 그런 데예요. 그게 군의 다시 돈줄이다. 예, 돈 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 핵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혁명수비대 출신들 혁명수비대가 관장하는 이런 데를 계속 때리는 거고 그리고 미국이 죽였던 솔레이마니는 뭐냐면 혁명수비대 중에서 최정예 해외 공작 부대가 있습니다. 예. 이 부대 이름이 고드스예요. 예. 고드스는 예루살렘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루살렘을 해방시킨다는 군대예요. 그러니까 이 부대는 혁명수비대 내에서 최정예 특전사 같은 데인데요. 특공대고, 예. 여기는 해외 공작을 해요.
해외 공작을 하고 그래서 시리아 내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만약에 이스라엘을 한다면 거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예. 작전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최정예죠. 거기에 장군이 솔레이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눈에 까시니까 솔레이만이를 죽인 거고요. 그리고 혁명수비대에 또 들어가 있는 게 바시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예. 바시즈는요 규모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최소 한 400만 돼요. 여기는 민병대입니다. 민병대. 네, 우리를 치면은 예비군? 예비군이에요. 근데 예. 예비군인데 그냥 일반 군대에서 전역한 예비군이 아니라 여기는 지원해서 내가 혁명에 목숨을 바치겠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전직이 일반 군인이고? 군인이건 그 혁명수비대 출신이건 관계없이 네, 자기가 지원을 해가지고 민병대가 되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행사들은 이 사람들이 다 가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행사하면은 어디선지 모르게 해병 전우대가 나와가지고 네, 막 이렇게 네. 다 해주고 그런 일을 해요, 이 사람들이. 모든 질서를 다 잡고 예. 투표할 때 뭐 현장 질서도 잡고 예. 이게 바시즈인데 이 와. 그룹이 400에서 뭐 많게는 모르겠습니다. 400만 정도는 된다고 그러는데 동네마다 이 사무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군복을 입는 것도 아니에요. 민간인복이에요. 우리가 똑같네. 뭔지 알겠어요. 예. 회사에도 이 사람들을 위한 사무실이 있어요. 예. 바시즈가. 그러니까 혁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호메이니 이분이 사실은 혁명을 성공했을 때 혁명을 성공할 때 가장 바로미터가 뭡니까? 혁명이 내가 성공했다 하는 걸 딱 느낄 수 있는 거. 모든 세계가 어느 나라에 혁명이 났다 하면은 이걸 보고 딱 성공했다고 하는 게 있죠. 군을 장악하는 거죠. 그렇죠. 군인들이 와서 충성맹세하면 끝이잖아요. 예. 아무도 안 했습니다. 호메이니 용한테. 나는 왕의 군인인데. 군은 그냥 중립을 지켜버렸어요. 이라는 예. 그런데 한 30명 정도 되는 그 공군 사관들이 예. 부대를 뛰쳐나와가지고 호메이니 옹이 있었던 그 집으로 가가지고 충성맹세를 격려를 하거든요. 예. 그게 그래서 이란은 매년 2월 8일마다 그 공군들이 최고 지도자한테 격려하는 의식을 합니다. 예. 야, 5.16 이후에 육사생도 전두환이 육사생도 이끌고 나가서 네, 그런 거죠. 퍼레이드 했는데 네. 근데 이 공군들이 징계받을 뻔했어요. 예. 징계받을 뻔했는데 2월 7일 날 하고 2월 8일 신문에 쫙 나온 겁니다. 그게 야. 아주 혁명의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제 호메이니 용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많았겠죠. 2차 예. 혁명이 성공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예. 그래서 혁명 정신이 투철한 전사 2천만 명은 있어야지 혁명이 간다고 봤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혁명수비대죠. 알겠습니다. 야, 진짜 재밌다. 야, 이러니까 최고 종교 지도자가 군대도 그것도 막강한 군대잖아요. 막강한 엘리트 군대를 갖고 있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1분만 쉬었다 하시죠. 왜 쉬어? 아쉬우라고. 자, 1분만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